안녕하세요. 스타리치TV 이청규입니다. 부모의 아파트에서 자녀가 무상으로 거주하는 경우를 우리는 주변에서 쉽게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건물은 자녀의 소유이고 토지는 부모의 소유인 경우 자녀가 부모한테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고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어떠한 문제가 있을까요? 오늘은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살펴볼까 합니다.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시행령 제27조, 시행규칙 제10조에서 자세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칙은요, 특수관계자인 경우에만 증여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이 5년간 1억 이상인 경우에만 일시에 한 번 과세하도록 하고 있는데요,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은데 5년이 경과한 이후에도 해당 부동산을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실제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5년이 된 다음 날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로 보고 과세를 합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실제 사용 기간이 2년이라면 어떤 문제들이 생길까요? 3년분은 미사용이므로 경정 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1억 원 이상인 경우에 과세한다고 했는데 약간 혼동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7조 1항을 볼까요? 무상으로 사용함에 따라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무상 사용을 개시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부동산 무상 사용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무상으로 사용하면 전액을 다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뒤에 다만이라고 단서를 붙였죠.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이 바로 1억입니다. 예를 들어서 금전을 무상으로 차용하는 경우에 전체의 금액에서 1천만 원을 빼주는 경우에 그거를 증여재산가액으로 했는데요, 또는 특정 법인과의 거래를 통하는 경우에 1억 원을 빼주고 그 초과하는 금액을 증여재산가로 보는데, 여기서는 1억 원 이상인 경우에는 전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고 1억이 안 되는 1억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재산가액으로 아예 보지 않는다는 규정입니다. 이 규정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부동산 가액은 어떻게 따지고 금액은 어떤 식으로 따질까요? 계산하는 공식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부동산 가액, 즉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하는데요, 제4장에 따라서 평가하는 금액은 뒤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금액에 1년간 부동산 사용료를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비율,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건 2%로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한 금액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환산한 가액으로 다시 계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동산 가액의 2%를 곱하고요, 여기에 3.79079를 곱해서 부동산 증여재산가액을 따지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3.79079는 10%를 5년간 연금 현가개수로 현재가치 할인한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13억 1,800만 원의 부동산 가격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에 2%를 곱하고 연금의 현가개수인 3.79079를 곱하니 9,992만 5,224원이 나옵니다. 이런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지 않겠습니다. 다음으로 14억 원을 계산해 보니 2%를 곱하고 3.79079를 계산하니 1억 614만 2,120원이 나와서 이때는 1억 614만 2,120원이 증여재산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부동산 가액은 법 제4장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라고 했는데, 제4장은 상증세법 제60조부터 제66조까지를 말합니다. 즉 재산의 평가 방법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제60조 2항을 한번 보게 되면요, 현재의 시가에 따르고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액, 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대통령령은요, 시행령 제49조를 말하는데요, 증여
증여재산인 경우에 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 기간 내에 감정평가 등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이 금액을 가져다가 쓸 수가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된 방법을 평가한 가액으로 시가로 본다라고 했는데, 이게 바로 보충적인 평가 방법인 기준시가인 것입니다. 제가 왜 이 규정을 강조해 드리냐면요, 검색하다 보면은 이 부동산 가액은 무조건 기준시가로 하는 걸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서 바로 잡습니다. 이거는 기준시가가 아니고 나와 있는 시가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아파트인 경우에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기준시가로 하면은 큰일 납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시행령 제49조 7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해당 재산과 면적, 이치, 용도, 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 즉 평가 대상 주택과 동일한 공동주택단지 내에 있을 것, 그 다음에 주거 전용 면적의 100분의 5 이내일 것, 주택가격이 100분의 5 이내일 것, 이것에 유사한 매매 사례가격이라고 그러고요, 비교 사례가격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파트인 경우에는 바로 비교 사례가격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니 주의하셔야 합니다. 외적으로 증여세가 비과세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면요, 상가주택에서 부모님과 같이 거주하면서 1층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입니다. 부동산 소유자와 같이 거주하는 주택은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상가주택이 주택 면적보다 더 적은 경우를 말하는데요, 시행령 제27조 7항에서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을 초과하는 경우 전부를 주택으로 봅니다. 그래서 주택 면적이 상가 면적보다 큰 경우에는 1층 상가를 무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증여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특수관계자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고려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부당행위 계산 부인인데요, 적정 임대료를 재계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전 시간에 부당행위 계산 부인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 전 유튜브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용역의 무상공급은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특수관계자에 대한 부동산 임대 용역을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과 저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을 활용할 수 있는 팁이 있는데요, 부모의 토지 위에 자녀가 건물을 짓고요, 자녀의 소유로 건물을 만듭니다. 그런 다음에 자녀가 여기서 영업을 하는 경우에 부모에게 토지의 사용료를 지급하지 않거나 저가로 지급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에 증여 이익에 대해서 계산을 한번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담보 제공 이익은요, 차익금액 곱하기 적정 이자율을 곱하고요, 여기에서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할 이자를 공제한 것을 부동산 담보 제공 증여 이익으로 봅니다. 현재 적정 이자율은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당좌대출 이자율, 즉 4.6%를 적용합니다. 실지 계산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5억 원을 빌렸습니다. 이자율은 3%이고요. 이런 경우에 적정 금액을 한번 따져 보겠습니다. 5억 원을 적정 이자율은 4.6%로 곱한 금액에서 실질 지급한 이자율, 즉 5억 원 곱하기 3% 한 금액을 뺀 금액은 800만 원입니다. 이런 경우에 800만 원은 1천만 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증여에 해당되지 않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무상 사용에 따른 이익의 증여와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받는 경우에 이익의 증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스타리치 TV 이청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